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저의 아주 귀한 지음입니다. 좋습니다. 네, 귀한 조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귀하려고 노력하는 식구입니다. 아니, 귀한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27입니다. 이제 이 지음이라는 게 백아절연이라는 바다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백아절연. 공자의 제자 그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백아랑 종자기가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네. 종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가 자기가 연주하는 이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종자기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검은고를 연주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검은고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얘기인데 맞다, 이제 맞다. 자기가 연주하는 것을 잘 알아주는 소중한 지음,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거든요. 이 음, 고사성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뮤지컬 난서를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음. 이 작품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는 내일 모레 가요. 아, 진짜요? 내일 모레 되게 힘든 회차인데 어떻게 보셨네요? 이번 주가 폴라로이드 데이여가지고 지금 마니아들이 다 표를 못 구하고 있어요. 음. 난설은 제가 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허난설원 얘기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기범 연출이에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지 작품으로 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네, 영상으로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네, DVD도 나오고 그죠? 중계까지 지원받아가지고 했었어요. 음, 음. 이 작품이 허난설원을 다룬 작품인데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허난설원이 허균의 누이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시를 쓰던 허난설원 허초희 선생님께서 갑자기 시집을 가시게 되면서 남편분과 굉장히 불화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사하셨거든요. 뭐 사실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설들이 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동생 허균에게 자기가 썼던 모든 시들을 다 태워버려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셔가지고 허균 선생님도 누이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태우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몇 권 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우고 있던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시집을 내십니다. 그 후로 이제 이 허난설원 허추 선생님의 시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 음. 난설이라는 뮤지컬이 탄생하게 된 비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회사의 작품을 저희가 거의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콘텐츠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작품이에요. 이 회사에서 거의 음. 본격적으로 만든 첫 번째 창작 뮤지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원래 노재환 대표님이라고 배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학로에서 식당도 운영하시고 지금 육안의 닭갈비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달 컴퍼니가 헤븐 시절에 슈어매드니스라고 굉장히 인기 있던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뮤지컬 헤븐의 대표작이었던 슈어매드니스 판권이 만료가 되니까 이제 이분이 되게 사업머리가 있으셨는지 이 슈어매드니스 판권을 사십니다. 그 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버세요. 그래가지고 극장도 두 개나 사시고 슈어매드니스는 지금까지 또 계속 오픈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극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셔서 언체인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연극을 만드세요. 근데 이제 그 연극은 또 되게 독특한 시도를 하신 게 연극 공연을 올리기 전에 벌어지는 비하인드를 이제 퀴어 영화를 만드세요. 그래서 또 그것도 대박이 나고 그게 또 중국 관객들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이 공연도 굉장히 자극적인 고어 작품인데 굉장히 마니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세 번이나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다음 차기작을 뭘 만들까 하고 자기랑 굉장히 친하던 이 언체인 공연을 마니아분한테 저 뭐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분이 저는 왜 아직도 허난설원에 대해서 뮤지컬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허난설원? 하고 허난설원의 시집을 찾아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 왜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체인이라는 작품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던 관객분이 어떻게 허난설은 춘하셨는지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제 허난설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작가랑 작곡가님 물색을 하셔가지고 옥관석 작가님과 다미로 작곡가님 그리고 이기쁨 연출님이 모이셔서 난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마니아분들 붙잡고 괜찮은 작품 소재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대학로에서 그렇게까지 여성 주인공의 작품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우와 이런 작품이 있다니 하고 입소문이 타가지고 매진되고 재연 공연은 2020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 올라왔었거든요.
객석이 꽉꽉 찬 상태로 공연을 하셨었어요. 와. 굉장히 잘 팔렸던 작품이었는데 이게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왜 마니아 관객들이 약간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기 피와당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허난설원에 대한 실화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허초이 선생님에 대한 인생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 옥강서 작가님이 선택하신 각색의 방식이 이 허난설원의 실화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달 선생님이라고 해서 허초이 선생님과 허균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이달 선생님과 허초이의 동생 허균 이 두 명의 입을 통해서 허난설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상 이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않아요. 타이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이 정도로까지 여성 시인을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평을 받다가 사실 2019년도 근데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조금씩 초연의 맥커피처럼 사라졌던 끝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추가 넘버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라는 넘버에서 커트이 선생님도 듀엣을 부르는 장면이 추가되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마니아들은 조금 아쉬운 거죠. 아무리 가슴이 아픈 실화라도 이렇게 허투이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넘버는 거의 없고 나머지 두 명이 그 인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길어도 되는가라는 아쉬움과 비평이 남는 작품입니다. 근데 또 막상 폴라로이드 데이를 하니까 다음 주에 모든 공연이 갑자기 다 매진이 됐어요. 신기한 현상이더라고요. 갑자기 다음 주만 다 매진입니다. 정말 폴라의 힘 아니, 대단하네. 그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폴라로이드로. 네, 그쵸.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그런 거는 또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작품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학로 같은 배우분들 때문에 배우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이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학로 마니아 관객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배우님들이 이 작품의 작품성 때문인지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제 허난설원 역에는 정인재 배우님은 초연부터 세 번째 시즌 다 참여를 하셨고 김여원 배우님도 지난 시즌부터 참여하셨고 그 사이에 정말 얼마 전에 해화로운 공연 생활 대학로 어워즈를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터파크랑 같이. 거기서 최고 여자 배우상까지 타시고 다시 이 작품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최연호 배우님도 워낙 대학로에서 마니아 관객분들이 많은 인기가 많으신 여성 배우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니아 분들이 많으신 김도빈 배우님, 박정원 배우님, 주민진 배우님, 고상호 배우님이 출연하고 계시고 허균 역할에도 최우승 배우님, 윤재호 배우님, 박상혁 배우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니아 관객분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대학로에서 마니아 관객분들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고 이 콘텐츠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다른 작품들이 굉장히 세요 대부분. 해적도 굉장히 세고 미오프라텔로도 굉장히 세고 언체인도 굉장히 센고 그 다음에 또 후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후크라는 작품은 이 노지한 대표님이 악몽을 꾸셨대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작가랑 작곡가님한테 그러니까 이거 작품을 써달라 해가지고 쓰셨다는데 그 작품도 굉장히 셉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간 사골국무처럼 슴슴한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난설이. 저는 근데 사실 2020년에 본 것 같아요. 려원 배우님이니까 2020년이겠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서사의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연 이후에 올해 들어서 뭐 이렇게 관객분들이 좀 아쉬움을 이번에 사면에서 토로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초연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초연부터 있어서 재연에 굉장히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그나마 추가가 된 걸 보신 거거든요. 27님이. 음,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음, 관객분들의 반응이 그래도 누그러졌다가 이제 다시 2024년에 그 사이에 대학로 여성 서사극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브론테 웨이스티드도 그렇고 리지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허난소론을 다룬 뮤지컬 하고 이제 보셨다가 이제 다시 좀 아쉽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이랑 이번이랑 거의 똑같이 왔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검은고를 이달 배우님들이 직접 연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검은고 소리 들으면서 이제 허초이 배우님이 감탄을 하시는데 정작 그 검은고 소리는 굉장히 뚱탕뚱탕 그런 소리여서 몰입이 안 됐었다면 이번 시즌에 달라진 점은 뒤를 돌고 핸드싱크를 하셔서 녹음된 소리가 나온다. 그 점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편곡까지 아예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음흠. 음. 근데 그렇게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연주나 어떤 특수한 이게 트릭이 필요한 어떤 걸 해야 될 때, 맞아요. 좀 짜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액터 뮤지션 요새 많이, 저희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못하면 참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몰입을 깨고. 저는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핸드싱크. 네. 다미로 작곡가님이 난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악을 잘 녹여내셨어요. 저는 국악이 녹여진 뮤지컬 중에서는 가장 음악적인 완성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27님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MR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국악기가 튀지 않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배우님들도 음. 이제 국악의 창법을 굉장히 구사하셔가지고 판소리를 아예 배우시고 검은고도 직접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한음을 이제 어동색역양 막 이렇게 국악 창법을 구사를 하시거든요. 배워오세요. 이기쁨 연출님이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연출하신 상업 뮤지컬이고 이기쁨 연출님이 이전까지는 연극계에서 굉장히 라스 활동으로 유명하신 연출님이셨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큰 뮤지컬들을 많이 맡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쁨 연출님 스타일의 특징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또 깔끔한 스타일이신데 난설은 그중에서도 27님은 되게 잔잔하다고 느끼셨지만 이기쁨 연출님 작품 중에서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바닥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무대 효과를 가진 편이에요. 한복 입고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왔다 갔다가 하고 이렇게 그 무대가 이렇게 약간 스퀘어처럼 생겼거든요. 네모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것만 좀 한복이 어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 저희 리뷰했던 작품 중에서는 다시봄이 이기쁨 연출님이셨어요.